리오프닝 관련주 급등하면 안 돼요. 급등하면은 또다시 또 빠질 거기 때문에 저는 리오프닝 관련주는 지금은 이제 수치로 찍히는 부분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된다.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말도 하지 않을까 해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데 이미 리오프닝 됐고요. 됐기 때문에 이제 종목으로 하나씩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극장 관련된, 영화관 관련된 종목들인 것 같고요. 이제 그 수상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뭐 CJ CGV, CJ ENM 그리고 쇼박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나와줬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다들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수치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J CGV 같은 경우가 이제 5월 지난주까지의 관객 수가요. 1,150만 명 정도가 이제 관객이 모집이 됐고 그중에 CGV 같은 경우가 약간 점유율이 한 50% 이상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추정 관객으로는 한 59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이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당연히 그 매점 팝콘 매출이라고 하죠. 팝콘 효과가 전월 대비해서 약 6.6배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만큼 빠르게 이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CJ CGV는 28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만큼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면서 실적이 이제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도시 2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네, 650만이 봤다고 그러게요. 하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들 봤더라고요. 저는 그런 장르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저도 사실 좀 이제 범죄도시 1을 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좀 비위가 약해서 네. 되게 많이 좀 이제 선정 잔인한 장면이 많아요? 네, 잔인한 장면이 아주 많더라고요. 저도 참 이런 보기가 좀 쉽진 않았는데 범죄도시 2 역시 지금 이제 뭐 특별한 지금 아직 흥행작이 없는 상황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650만 이제 분위기를 좀 타야겠죠. 네. 네. 그래서 계속 CGV가 1,000만 관객 들어본 지가 우리가 얼마야, 그죠? 근데 그죠? 이 정도면은 예전 수준으로는 분위기 좀 몰아서 뭐 한 800만 이렇게 가겠는데, 그죠? 그러면은 네, 거의 800. 1,000만 느낌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죠? 그 박찬욱 감독의 그 수상한 거 헤어질 뭐라더라? 아까 버스에서도 선전하고 봤는데 헤어질 시간? 헤어질 시간 갑자기 뭐? 너무 헷갈리네요. 헤어질 뭐죠? 너무 생각이 안 나요. 탕웨이랑 그죠? 네, 박효신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아, 맞아. 헤어질 결심. 시간이 아니구나. 헤어질 결심. 우리가 헤매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 알려주시니까. 좀 더 알려주세요. 네. 네. 헤어질 결심. 맥락은 비슷했어요. 헤어질 시간하고. 일단은 뭐 다음 맥락이 달 다른데 헤어질 시간이랑 결심은 완전히 다른 건데. 네. 비슷하다고 결심. 하시고요. 네. 일단은 그 뭐 두 작품 모두 뭐 브로커든 그 헤어질 결심 모두 이제 개봉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일단 뒷받침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뭐 빠르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서서히 따라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J CGV 쇼박스 같은 거 오늘 8% 올랐는데 오늘 뭐 오늘 고가 얼마가 10% 됐나? 여기서 물리신 건 없겠죠? 이건 뭐 그렇게 11% 올랐는데요. 네. 네. 설마 여기 우리 한국증권의 패밀리들은 그러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지켜보시면서 뭐 그래봤자 지금 뭐 CJ CGV 아직도 뭐 계속 박스권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 좀 나왔으니까 흐름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컨텐츠 업종들 전반적으로 더 좋게 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영화관 얘기했으니까 손석구 얘기를 잠깐 하고 가야 됩니다. 네. 범죄도시 보셨다고 처음처럼님. 박근영 부장님이 손석구를 좀 닮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증권업계 손석구 캐릭터 있고 좋아요. 그랬는데 네. 너무 잔인해서 안티페인이 되셨다니까 다음 목요일 날 이제 박근영 부장님 오시면 손석구 얘기는 안 하는 걸로. 맞아요. 우리 박근영 하겠습니다. 부장님은 엄청 따뜻한 남자잖아요. 네. 아니, 손석구가 원래 캐릭터가 좋잖아요. 손석구 씨가. 근데 이제 성격파하고 굉장히 영화 자체가 너무 잔인해요. 영화 자체가 잔인한 캐릭터가 네.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목요일 날은 손석구 얘기 안 하는 걸로 여러분들. 네. 손석구 금지어. 목요일 날은 손석구 금지어예요. 박근영 부장님 오시는 날. 네. 네. 영화관 했고, 그 다음에 컨텐츠. 네. 컨텐츠 같은 경우에, 컨텐츠. 말씀을 이제 킨도직 말이 꼬이네요. 컨텐츠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그냥 같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오늘 엔터도 오늘 지난주부터 좀 강하게 다시 흐름이 좀 나타났죠. 제가 엔터주를 너무 뭐 좋아하긴 하는데 뭐 괜히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 이제
엔터주 물론 이제 팬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최종 종목들의 아티스트의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하이브만 못 가고 있죠. 예. 하이브가 네. 그렇죠. 예, 하이브 오늘 그래도 4%대 네.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지난번에 이제 엔터주 말씀드릴 때 K-팝 ETF 출시될 예, 예정이다라고 예. 말씀을 미국에서? 미국에서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이미 뉴스에 이미 나왔었고 또 다시 이제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데 종목 구성을 하는데 이런 하이브가 약 10% 정도를 시총상 뭐 당연히 들어갈 그 정도 수밖에 가져갈 없겠죠. 거고 뭐 나머지 종목들 엔터주 뭐 콘텐츠 전반적으로 다 깔릴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과 이제 최근 저점에 대한 부분으로 엔터주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엔터주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오프라인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지금 수치적으로 이제 찍힐 거라고요. 이제 2분기부터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콘서트 재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거의 네. 지금 뭐 풀 매진 사례니까. 거의 네. 지금 웬만한 공연들이 다 그러니까요. 매진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뭐 일본도 그렇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웬만한 이제 뭐 정말 유명 아티스트뿐 아니고요. 이런 뭐더라? 요즘에 이런 공연들 많더라고요. 야외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티켓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뭐 공원 같은 데서 야외 공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대부분 다 1분 만에 매진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사실 기대감과 실제적으로 우리 영화관은 찾듯 공연에 대한 기대감, 그에 대한 수치적으로 찍히는 부분들이 아직은 뭐 이걸 가시화하면서 보여주진 않고 있지만 2분기 실적과 3분기 실적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엔터주도 지금 최근에는 되게 잘 갔던 게 디어유거든요. 디어유는 네. 엔터주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엔터리의 팬 플랫폼. 플랫폼이라고 봐야 기타가 되고요. 봐야죠. 예. 예.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이제 과대낙폭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흐름이 올라오고 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아주 멀긴 하지만 멀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상승 탄력은 충분히 더 클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뭐 시청이 워낙 좀 높으니까 그렇더라도요. 기존의 다른 엔터사들은 시청이 좀 비슷비슷했는데 지금 JYP가 2조거든요. 네. SM은 1조 6천억. JYP가 2조인데 YG가 1조예요. 그죠? 그러면 또 이런 것들이 좀 키높이 부각될 수도 있어 보이네요. 갑자기 시총을 보니까. 그리고 네. 최근에는 제가 K-팝 관련된 ETF 이야기가 나오고 엔터주 움직일 때 또 중소형 엔터주들이 좀 잘 갔어요. 뭐 큐브 엔터 같은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YBW 같은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탄력도가 좋기 때문에 이런 오히려 이제 ETF에 대한 편입 들어갈 때 이런 아무래도 그 편입 효과로 인해서 더 작은 종목들이 더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뭐 큐브엔터 같은 종목도 잘 가고 뭐 전반적으로 다 지금 흐름은 좀 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엔터주 가운데는 JYP 엔터가 지금도 탑픽인가요? JYP 엔터도 저는 사실 다 엔터주들은 전체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가장 탑픽으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뭐 SM 그리고 하이브도 워낙에 하이브는 또 한번 금요일인가요? 한 장중에 한 10%까지 올랐었어요. 9%까지. 9% 정도. 올랐어요? 대학원 간다는 거로? 대학원 간다는 것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금요일은. 그게 금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 한번 착 올랐다가 금요일이 아닌가? 제가 잘못 볼 리가 없었는데 잘못 봤네요. 10%까지 안 올랐고요. 한 5%. 금요일 날 5%까지 올랐다가 꺾였군요. 백악관으로 5% 올랐습니다. 제가 이런 거 수치적으로 잘못 보는 경우가 별로인데 그때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엔터주도 지금 천천히 담아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또 엔터주 외에도 리오프닝 쪽에서 FNF 우리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FNF 한참 안 좋았을 때 중국 봉쇄에 대한 부분으로 빠졌다면 중국 봉쇄 해제로 인해서 다시 오르고 있는 종목이 이제 의류, FNF 말씀하셨죠. FNF
그리고 뭐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중국 봉쇄가 뭐 해제됐다, 중국이 이제 다시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이 예전보다는 그렇게 막 세게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오히려 그게 좀 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주 예전처럼 흐름을 순환매가 빠르게 되면서 이제 급등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좀 차분히 전반적으로 좀 차분히 다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좀 서서히 움직이는 게 지금 훨씬 더 좋은 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 최근에 올랐지만 역시나 3분기 이후, 뭐 여름 시즌 이후로는 실적이 회복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FNF도 저점에서부터 이제 대략 네. 좀 올라왔네요, 그죠? 네, 대략적으로 한 30%, 20% 정도는 그러니까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로 이제 조금 이제 부닥치는 구간까지는 이제 올라왔고요. 금요일 날 제가 금요일 날 이상엽 전문가랑 방송 박 부장님이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 제가 다른 일이 있어갖고 금요일 날 어쨌든 여의도에서 있다가 좀 늦게 식당에를 갔는데 자리가 없던데요. 요즘에는요, 와, 진짜 어딜 식당에 가든 자리가 없어. 요즘에 어딜 가든 자리가 없어요. 몇 군데 돌아있고 진짜 요즘에 저녁에는 한 6시만 돼도 웬만한 이제 유흥가, 이제 번화가라고 그러죠. 네네.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롯데칠성도 맞아요.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죠? 지금 관련해서는 지금 지금 당장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오프닝 네. 관련해서 그렇게만 빠르게 가지는 않지만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제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천천히 갈 종목도 이런 종목 천천히 가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은 전체적으로 사실 너무 많아서 뭘 고를까가 지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